안녕하세요. 오늘 이더리움과 관련된 좋은 소식, 중요한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마이크를 이렇게 켰습니다. 여러분들 블랙락이 세계 제1의 운용사죠. 자산운용사고 또 실제로 지분율을 보면 삼성전자의 가장 큰 대주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이라고 할 수도 있죠. 어쨌든 그 블랙락이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ETF를 SEC에 신고서 제출했습니다. S1 신고서 제출했습니다. 블랙락은 사실은 암호화폐 ETF 역사에 있어서 선구자격이죠. 말하자면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연이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도 출시를 했고, 또한 다시 세 번째로 비트코인 인컴 ETF를 출시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는 말하자면 네 번째 블랙락의 ETF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과 다른 특징은 뭐죠? 이거를 스테이킹 했을 때, 파킹 했을 때 대략 3%, 연 3% 정도의 이자,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때 이 3%의 이자는 이더리움 현물을 스테이킹 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ETF를 스테이킹해도 3%의 이자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원래 업계에서 예전부터 여러 차례 요청을 했지만 사실은 바이든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거부가 됐었고, 그런데 지난 10월에 미국 재무부의 베센트 장관이 트럼프와의 조인을 통해서 이 스테이킹 ETF를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블랙락이 1호로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를 위한 S1 신고서를 SEC에 제출을 한 겁니다. 아마 통과가 별 무리가 없다면 통과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되게 큽니다. 여러분들 ETF를 왜 블랙락이나 이렇게 자산운용사들이 암호화폐 현물을 팔면 되지 왜 ETF를 팔려고 할까요? 그럼 다른 게 아니라 ETF는 사실은 기관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장입니다. 물론 개인도 있어요. 큰손 개인들도 있지만 주로는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장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관이나 기업이 현물, 암호화폐를 사서 그것을 외부 커스터디나 법인 지갑에 투자하면 이게 회계 처리나 세금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의 관리 비용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를 들면 스트레터지나 비트마인처럼 암호화폐 현물 직접을 이렇게 비축하는 거를 회사의 목적으로 삼는 그런 일부 DAT 기업을 제외하고는 기관이나 기업이 현물 암호화폐를 사는 거는 꺼려합니다. 그래서 기관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ETF를 만든 거예요. 이들한테 팔려고. 왜? ETF라면 회계적으로 깔끔하고 그 다음에 세금 문제도 깔끔하게 넘어가면서 어떤 여기에 대한 관리 비용이나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관 기업들에게 암호화폐를 팔려고 이 블랙락이나 피델리티나 21 쉐어스나 그죠? 비트와이즈나 이런 자산운용사들이 암호화폐 ETF를 만든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또 한 가지, 요거 자체는 좋았어요. 근데 요게 좀 한계가 있었던 게, 여러분들 보십시오. 기관이나 기업이 만약에 자신들의 어떤 그 자본을, 그게 한 달이 됐건 1년이 됐건 6개월이 됐건 특정 은행기관이 이렇게 예치하잖아요. 예치할 경우에는 일정한 이자를 받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기준하면 그렇게 이자가 높진 않지만 그래도 1%, 2% 이렇게 받아요. 그리고 이거는 증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MMF나 CMA 이런 식의 계좌로 채권 위주의 계좌를 만들어서 여기에 수탁을 한 다음에 그런 정도의 이자를 줍니다. 그런데 어때요? 스테이킹 ETF는 암호화폐를 투자한다는 의미에서는 좋지만 이런 식의 이자를 줄 수 있는 일정 기간 스테이킹, 일정 기간 기관이나 기업의 자금을 그 안에 넣었을 때 투자를 통해서 이자나 이런 게 없었던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스테이킹 ETF가 허가가 되면서 어때요? 만약에 A라는 기업이 이더리움을 한 1조 ETF로 1조를 사고 스테이킹 했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습니까? 1년 기준으로 약 300억 정도의 이자를 받습니다.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개인한테는 개인이 한 100만 원 넣어놓고 3만 원 받는다, 1000만 원 넣어놓고 30만 원 받는다, 그것도 작은 건 아니지만 기관 기업들은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2%, 3%, 1% 이게 되게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ETF가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서 기관이나 기업의 자금을 수탁하는 데 있어서 좀 불리했던 게 사실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스테이킹 ETF가 되면서 3개월을 예치시키건 6개월을 예치시키건 1년을 예치시키건 이제
적어도 연 한 3% 정도 되는 이자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더 많은 기관과 기업의 자금이 이 ETF로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게 만든다. 라는 거를 당연히 예상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고요. 이 부분이 당장은 예를 들면 이더리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더욱더 이전의 단순한 이더리움의 현물 ETF에 비해서 스테이킹 ETF에 많은 기관과 기업들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고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의 하나의 중장기적인 에너지로 작용을 하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이거는 이더리움 역사에 있어서도 처음에 현물 ETF,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출시될 때와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갖는 그런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 출시를 위한 신고서 제출이다 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재단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좀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92-6921 010-2592-6921로 부자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 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